차단당했다고 끝났다고 포기했다고요? 근데 사실 마음 정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라면 그 차단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차단, 말만 들어도 섬뜩하죠? 이별도 아픈데 이제는 내 연락 어떤 것도 안 받겠다는 것 같고, 그래서 차단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려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문제는 이 차단을 완전한 정리라고 해석하는 그 순간부터 재회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움직이고, 움직여야 될 때 겁먹어서 멈추고, 그러다 결국 재회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차단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차단은 끝이다, 이 공식이 항상 맞았다면 상담에서 이 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차단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진짜 심리와 설령 마음을 정리하려고 차단한 경우라도 그 순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 너만 몰랐던 차단의 진짜 의미 첫 번째, 이젠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 차단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마음 완전 정리했네.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실 아무 감정도 없었다면 굳이 차단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결심하고 겨우 2주 버텼는데 퇴근길마다 지나가던 햄버거집이 유독 오늘따라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맛도 알겠다, 얼마 전에 신메뉴도 나왔다던데 오늘만 치팅데이 할까? 머릿속에서 계속 흔들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가게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 2주잖아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예 길을 돌아가죠. 눈에 안 보이게요. 차단도 똑같습니다. 이별은 했지만 계속 보이면 신경 쓰일 것 같고, 괜히 더 흔들릴 것 같고, 아직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예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즉, 차단은 상대를 지우겠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고 다가가면 바로 망해요. 미련이 있다는 건 돌아오겠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감정을 간신히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연락으로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감정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차단이 감정을 통제하려는 차단인지 정말 아무 감정 없는 무관심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 서사, 이별의 이유,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래 진단지 제출 링크 통해 연애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 차단, 끝인지 기회인지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 너만 몰랐던 차단의 진짜 의미 두 번째, 같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솔직히 이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우일 거예요. 대화해봤자 또 같은 이야기만 하겠지. 상대 입장에서 이별 이후 대화는요, 이미 적어도 한 번은 다 해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담에서 차단 후 제외한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상대한테서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와요.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달라, 잘해보겠다. 그 이야기 나올 게 뻔하니까 차단했었어. 여러분, 사람은 결말이 뻔히다 보이는 예측 가능한 대화에서 더 빨리 지쳐요. 이미 이별을 결론 낸 상태에서 잘 지내? 라는 메시지가 오면 상대방 머릿속에는 다음 장면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죠. 여기서 답하면 대화가 더 이어질 거고 결국 또 같은 이야기겠지. 그럼 난 또 거절밖에 안 할 텐데 이 대화를 왜 이어가야 되지? 그래서 이때 대화를 잘 해보려는 선택이 아니라 아예 그 흐름이 시작되지 않게 딱 막는 선택을 해요. 이게 바로 차단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차단 풀겠다고 더 긴 메시지, 더 진지한 말, 더 감정적인 설명 보내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봐, 내가 이래서 대화하기 싫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 감정이 아니라 대화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이야기했지 라는 상대방의 예측을 깨지 못하면 차단의 벽을 뚫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너만 몰랐던 차단의 진짜 의미 세 번째, 미워서가 아니라 불편할 뿐이야. 차단, 그래도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죠. 한편으로는 상처 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고요. 근데 차단은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편함을 줄이려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이별을 먼저 말한 쪽도 생각보다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안함이 생기면 결정이 흔들릴까봐 아예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연락 보면 죄책감 들어서, 답장 안 해주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솔직히 읽든 안 읽든 상대한테는 어떤 선택도 불편한 상황이에요.
답장하면 괜히 희망 주는 것 같고 또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가장 쉬운 선택을 하는 거죠. 아예 보지 않는 것, 그게 차단이에요. 즉 차단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행동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에게 차단은 정말 큰 상처인데 또 누군가에겐 그 상처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거나 상대 태도를 문제 삼으면 상대는 마음을 더 빨리 닫아버립니다. 왜냐? 이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다시 들이민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불편함과 부담감을 더 키우지 않고 줄여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가능성도 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성격은 어땠나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거절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사람이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성향에 따라서도 접근이 달라져야 돼요. 잘 모르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 차단 구조부터 같이 분석해드릴게요. 차단 이후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제 중마고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창 코로나 시기 때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100만 원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엔 200, 또 그 다음 달엔 300. 연락이 올 때마다 항상 돈 빌려달라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 저도 나중에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젠 자기 사정을 말하면 부탁하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까지 빌려준 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진짜 실망했어. 그리고 저도 바로 차단했죠.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기훈아 잘 지내?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왜냐면 차단을 했는데도 다른 번호로까지 연락하면서 또 돈 이야기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보낸 연락은 딱 이랬어요. 차단돼서 연락은 안 됐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줘. 너도 힘든 사정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쥐어짜서 보내줬던 거일 텐데 내가 너무 늦었지? 이 연락 제가 차단했을까요? 아니요, 차단 안 했어요. 왜? 그 연락은 그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연락이 와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연락 내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 이야기만 하던 친구 연락에는 짜증이 났지만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으니까 차단할 이유가 사라졌던 것처럼요. 단순히 차단 푸는 걸 제외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차단을 하게 만들었던 연락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사과, 설득, 감정 호소가 나올 것 같은 연락은 어떤 식으로 와도 부담이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차단은커녕 상대방 마음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 소구점에 맞춰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로 정확히 바꿔서 건드려줘야 돼요. 이걸 너라고 하죠. 아래 링크에 희연쌤 너 너무나까 너 특강 10강 남겨둘 테니까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차단의 진짜 의미와 차단 이후 접근 전략까지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또 원하시는 콘텐츠 댓글로 적어주시면 찍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